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58쪽, 59쪽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해볼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요, 우리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는 마치 덧셈과 뺄셈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5 곱하기 3은 15와 같습니다 라는 곱셈식이 있다면 이렇게 나눗셈식으로 바꿔볼 수 있다고 했어요. 곱셈식의 값이 나눗셈식의 맨 앞에 나누어지는 수 자리에 오게 되고, 곱셈식에서 맨 앞에 있던 수가 나눗셈식에서는 나누는 수, 가운데 있는 숫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곱셈식에서 가운데 있는 수는 나눗셈에서 몫의 자리로 갈 수 있다. 그래서 15 나누기 5는 3과 같습니다. 이런 곱셈식이 이런 나눗셈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위에서는 곱셈식이 나눗셈식으로 바뀌는 거지만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도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 나누기 5는 3과 같습니다 라는 나눗셈식이 있다면 이걸 곱셈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누는 수가 맨 앞으로 오고 몫이 두 번째로 오고 해서 5 곱하기 3은 나눗셈식의 맨 앞에 있던 수가 곱셈식의 값으로 가는 거죠. 15와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눗셈과 곱셈은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마치 덧셈과 뺄셈과 같은 비슷한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먼저 58쪽 위에 있는 주사위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명을 한 모둠에 3명씩 나누면 몇 모둠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모둠에 3명씩 모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전체 학생은 15명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전체 18개가 있는데 3개씩 6묶음을 나타내는 나눗셈식은 18 나누기 3은 6과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어요. 여기에서 전체는 지금 몇 명이에요? 15명. 그러니까 15명이라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 맨 처음 부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씩 나눈다겠죠? 3씩 나눈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나누는 수, 가운데에 3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3씩 나눴을 때 몇 모둠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몫의 자리에 네모가 오게 된 겁니다. 몫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면 15명을 3명씩 나눴을 때 몇 모둠이 될까요? 이 몫을 구하는데 무엇을 이용할 거냐? 바로 곱셈식을 이용할 거예요. 곱셈식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서 이 나눗셈을 아래에 있는 곱셈으로도 바꿔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15 나누기 3은 네모, 우리가 이 몫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 나눗셈식을 아래에 있는 곱셈처럼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가운데 있는 나누는 수가 맨 앞으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몫은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던 이 숫자, 이 나누어지는 수가 어디로 가요? 맨 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곱셈식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네모는 15와 같습니다. 위에서는 지금 나눗셈식이었지만 아래는 곱셈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꾼 이 곱셈식이요. 이 곱셈식 어디예요?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눗셈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곱셈식을 풀어보면 이 빈칸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칸을 우리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곱셈 구글을 이용하면 빈칸 채울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네모는 15와 같습니다. 3단 찾아보는 거예요. 15가 되는 값 어디였어요? 3, 5, 15. 그러면 이 네모에 들어갈 값이 바로 15가 되는구나. 3, 5, 15. 그러면 우리 이 네모와 연결되어 있는 나눗셈식의 목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네모에도 5가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와 여기 모두 채워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값을 이야기할 수 있죠. 15명을 한 모둠에 3명씩 나누면 몇 모둠이 돼요? 그렇죠. 5모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눗셈의 몫을 구할 때 곱셈식을 이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58쪽 아래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한 내용은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관계는 곱셈식을 나눗셈식으로 바꿀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관계,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수학 5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2번. 꽃 40송이를 꽃병 8개에 똑같이 나누면 꽃병 1개에 몇 송이씩 꽂을 수 있는지 구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우리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나눗셈식 배울 때 이런 게 있었어요. 8을 똑같이 2로 나누면 4가 됩니다. 과자 8개 있는데요. 똑같이 접시 2개에다가 나누어 담는 거, 이거 나눗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8 나누기 2는 4와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도 보세요. 꽃 40송이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몇 개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8개요. 8개의 꽃병에. 그러면 우리 나눗셈식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40송이가 있는데요. 똑같이 8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병에는, 꽃병 하나에는 몇 송이가 꽂히게 되나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몫이에요, 지금. 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40송이를 똑같이 8개로 나눠주면 한 꽃병에는 몇 개가 꽂히나요? 이게 바로 몫이에요. 그러면 이 몫을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 보려고 해요? 맞아요. 바로 곱셈식을 또 이용할 거예요. 보세요. 40
나누기 8은 네모.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몫이에요. 그런데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서 이 나눗셈을 구하기 위한 곱셈 어떻게 만들 수 있다겠죠? 맞아요. 나눗셈 식에 있는 나누는 수가 맨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몫의 자리가 가운데로 오고 그리고 나서 나누어지는 수 곱셈에서는 맨 뒤로 간다겠어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8 곱하기 네모는 40과 같습니다. 이런 곱셈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이 네모 속에 들어가야 되는 수 우리 알 수 있을까 없을까? 8씩 몇 묶음이 있으면 40이 됩니다. 이거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곱셈 구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8단 살펴볼게요. 8씩 얼마 해야지 40이 됩니까? 40 볼게요. 8 곱하기 5는 40. 8로 40. 그러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될 수는 얼마요? 바로 5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네모와 연결되어 있던 몫은 얼마라는 거죠? 맞아요. 5예요. 다시 말하자면 꽃 40송이를 똑같이 꽃병 8개에 나누어서 꽂는다면 하나의 꽃병에 꽂히게 되는 건 몇 개다? 바로 5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송이씩 꽂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을 이용해서 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수학 59쪽 주사위 3번 문제 있죠? 나눗셈의 몫을 구해 봅시다. 이 부분을 직접 해결을 하고 그리고 영상을 잠시 멈추고요. 해결하고 그 후에 선생님과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풀어보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문제를 해결해 보았을 것 같아서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들? 한 상자에 지금 몇 개씩 토마토가 담겨져 있습니까? 6개씩입니다. 6개씩, 6씩. 몇 상자예요? 4묶음입니다. 4묶음. 4상자예요. 4묶음은 몇 개죠? 6 곱하기 4는 24입니다. 이래서 만들어진 곱셈식이 얼마예요? 6 곱하기 4는 24와 같습니다.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곱셈식을 이용을 해서 아래에 있는 나눗셈식의 몫을 구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있죠. 뭐냐?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이런 곱셈식이 있을 때 이런 나눗셈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관계 살펴봤었잖아요. 곱셈식의 맨 끝에 있는 값이 맨 앞에 나누어지는 수에 오게 되고요. 이렇게 24. 그리고 곱셈식의 맨 처음에 있는 6이라는 수가 나눗셈식에서는 가운데 있는 나누는 수가 되고요. 그리고 곱셈식에서 가운데 있는 수가 나눗셈식에서는 어디에 가요? 바로 몫의 자리에 오게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눗셈식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24 나누기 6은 4와 같습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 지금 빈칸에 들어가게 될 몫은 얼마입니까? 4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토마토 24개가 있는데 6개씩 똑같이 나눴습니다. 몇 상자가 될까요? 바로 몫은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문제는 몇 개씩이에요? 한 상자에 4씩. 그렇죠? 몇 상자입니까? 9상자예요. 4씩 9묶음은 4 곱하기 9는 얼마죠? 36 해서 만들어진 식이 얼마예요? 4 곱하기 9는 36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곱셈식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아래에 몫을 구해볼 거예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곱셈식의 맨 끝에 있는 수가 나눗셈식에서 맨 앞에 나누어지는 수가 되고요. 그리고 곱셈식의 맨 앞에 있던 수가 나눗셈식에서는 나누는 수, 가운데 수가 되고요. 그리고 곱셈식의 두 번째 있는 수는 나눗셈식에서는 맨 끝으로 가서 몫이 됩니다. 식을 완성하면 이렇게 돼요. 36 나누기 4는 9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가게 될 몫은 얼마예요? 9가 됩니다. 어떤 얘기예요? 배에 36개가 있는데요. 4개씩 똑같이 담으면 몇 상자가 되나요? 9상자가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몫은 9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곱셈식을 이용해서 나눗셈의 몫을 구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학 익힘 40에서 41쪽을 풀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